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균형 가격 결정에서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풀이를 하는데,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 다음 표는 평당 분양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가 나타낸 표이다.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이며 공급자가 40채 아파트를 다 팔려면 가격은 얼마로 결정돼야 하는가. 자, 그럼 지금 표를 보시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같을 때 항상 균형이다.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를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두 번째 수요량과 세 번째 공급량 균형 같을 때를 우리는 30채 같을 때 균형 거래량이고, 그때 가격은 왼쪽 400만 원, 평당 400만 원이 균형 가격이죠. 자, 공급량 보세요. 이 40채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소비자, 시장의 수요량이 40채가 있어야 돼. 이러면 공급자가 40채 아파트를 다 팔려면요, 시장의 수요량이 40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시장의 수요량이 얼마죠? 40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칸 수요량 40채가 있을 때 봤더니 가격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그래서 40채 아파트를 다 팔려면은 시장에서 수요량이 40채가 있어야 되니까 수요량 40채 왼쪽에 보면은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7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시장 공급량이 300이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시장 공급량이 300이라는 것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시장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죠. D, 수요 함수가 Q1D. Q1D는 500-2P에서 우리는 얼마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화했다? 바로 이렇게 변화를 했던 얘기죠. D 프라임 Q 2D가 450-2P로 변화를 하면은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냐. 자,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 최초의 가격이고, 이 점은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균형이죠. 두 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은 최초의 균형이 얼마냐?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을 묻는 거다. 자, 최초의 균형일 때 우선 균형이란 용어가 나왔다. 균형이란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균형이 나오면은 이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자, 수요량은 얼마죠? 수요량은 500-2P가 수요량이고, 공급은 300으로 고정되어 있죠.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P는, 자, 넘어가면은 플러스 2P죠. 500에서 300 빼니까 200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양변을 2로 나누니까 균형 가격은 우리가 100이 됩니다. 균형 가격. 이게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인데, 자, 새로운 균형은 어떻게 돼요?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450-2P가 수요량. 공급은 300으로 고정이 돼서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P는 얼마죠? 이 P는, 자, 넘어가면 플러스 2P죠. 450에서 300을 빼니까 150이죠.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75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75가 되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 100에서, 균형 가격은 100에서 75로 얼마만큼? 우리는 25만큼 뭐 한다? 우리는 하락을 한 거죠. 2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한번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우선 출제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번 문제 우리 관련해서 한번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수요 우리가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공급 함수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균형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보는 거죠. 자, 거기에 3번 문제 보시면은 QD 수요량 최초의 또 균형을 따져야겠죠. 자, 최초의 균형을 따질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보는데 수요량은 얼마? 900-2P 900-2P가 되고 공급은 얼마? 100 플러스 3P죠. 공급은 100 플러스 3P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그럼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3P, 2P 되주면 5P죠. 900에서 100을 빼주니까 800이에요. 800. 따라서 우리가 균형 가격은 5일은 5, 6, 30, 160이 되겠죠. 자, 최초의 균형이 우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균형은 얼마냐? 이 새로운 균형은 우리가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 함수가 변했죠. 900-2P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데 공급 함수가 이 100 플러스 3P에서 300 플러스 P로 바뀌었다. 300 플러스 P.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3P는 얼마? 600이 되죠. 600. 따라서 우리는 P는 얼마? 200이 되죠. 그러면 균형 가격이 얼마? 160에서 200으로 얼마만큼? 40만큼 상승했다. 40만큼 상승했습니다. 4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또 28회 시험에 출제된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8회 출제된 그게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안의 문제죠. 다음 조건에서 A 지역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인데, 자,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2번은 이런 의미.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죠. S 공급 곡선 QS는 EP가 변화가 없어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수요 곡선이 얼마? Q D1은 얼마죠? 900-P다. 그럼 이게 바로 최초의 균형이죠. 최초의 균형. 자, 이 최초의 균형이 우리가 수요가 증가를 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Q, D2는 1500-P가 됐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때 최초의 균형은 얼마냐?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은 얼마냐? 바로 최초의 균형일 때는 T 시점이죠. T 시점에서의 균형을 묻는 내용이죠. 자, T 시점. 자, T 시점에서의 균형은 바로 요 점입니다. 자, 수요량,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수요량은 900-P, 공급은 2P가 되겠죠. 따라서 P가 넘어가면 3P는 900에 대해서 양변을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균형 가격은 300이죠. 자, 이때 요 P 자리에 대입시켜주면 되겠죠. 대입시켜주니까 균형 거래량은 60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균형 가격은 300, 균형 거래량 600이죠.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인데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우리가 보는 거죠. T 플러스 1 시점에서 우리 새로운 균형을 보면은 수요량은 1500-P, 공급은 변화가 없죠. 2P죠. 따라서 3P는 1500인데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균형 가격은 500이 되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500이 되겠고, 자, 또 대입시켜주면 또 얼마? 우리 Q는 500이니까
10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10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만큼 상승하고 400만큼 증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확인을 한번 또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이 거기에 유제 문제로서 4번, 5번, 우리가 6번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에 관련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중 4번, 5번은 여러분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고요. 6번 문제 보면은, 자, 어떤 6번 문제가 요가 비슷하니까 4번 문제를 풀을까요? 4번, 5번은 요 28의 출제된 문제와 비슷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공급 함수가 주어졌다. 수요 소비자의 선호 변화로 수요 함수가 우리가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는 균형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 자, 최초의 균형을 보면은, 자, 최초의 균형을 보면은 100-2p 수요량과 공급량은, 수요량은 얼마? 100-2p가 수요량. 공급은 10 플러스 4p가 공급량.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자, 그럼 6p는 얼마? 100에서 요거 10을 뺀 90. 따라서 p는 6, 1은 6, 6, 5, 30. 균형 가격은 15가 되겠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수요 곡선과 우리가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지금 이런 형태가 지금 주어진 상태죠. 자, 이때 얼마가 됐다? 우리가 관련해서 80-3p로 변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새로운 균형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지금 균형 가격은 15다. 자, 15인데 공급은 변화가 없죠. QS 10 플러스 4P에 요 P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15가 들어가면 15에 4 곱하면 60에 10을 내주면은 이게 70이 되죠. 최초의 요 값은 70이 된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을 보면은, 자, 얼마가 되죠? 수요량이 80-3p죠. 수요량은 80-3p. 공급은 10 플러스 4p. 공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3p와 4p 대주니까 7p고 80에서 10을 빼니까 70이 되죠. 따라서 양변을 7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10.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자, 요걸 또 대입시켜 주니까 40에 10 해주니까 50이죠. 따라서 우리는 균형 가격은 15에서 10으로 5원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20만큼 감소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6번, 7번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또 이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5, 6, 7 한번 우선 확인을 좀 우선 해 보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28에 3번 요 문제만 잘 알면은 4번, 5번, 6번, 7번 문제를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또 하나 예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우리가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우리가 또 변화를 의미하죠. 자, 이번은 이런 의미죠.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는데 이 수요 곡선은 얼마? Q. 우리가 D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으로 주어졌어요. 자, 공급 함수가 주어졌는데 공급 함수 QS1이 2P 플러스 100으로 주어졌죠.
자, 요게 바로 최초의 요거죠. EP 플러스 100인데 이것을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자, 공급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가겠죠. 공급이 증가를 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QS2는 EP 플러스 500으로 갔다. 자, EP 플러스 100에서 500으로 갔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최초의 또 균형. 최초의 균형은 T 시점에서의 균형을 보는 거죠. 자, T 시점에서의 균형은 수요량은 얼마?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은 변화가 없죠. 공급은 얼마? 2P 플러스 100이죠. 같다. 넘어가면 2P 되니까 4P고 900에서 100을 빼주니까 800이 되죠.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균형 가격은 200이 돼요. 균형 가격 200을 또 대입시켜주면 되죠. 이 자리에 대입시켜주니까 얼마죠? 200에 하면서 마이너스 400이니까 얼마? 균형 거래량은 500이 되겠다. 자, 그리고 T 플러스 1 시점. 자,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공급 곡선이 이동했을 때 수요량은 변화가 없죠. 마이너스 2P 플러스 900인데 이것은 공급은 얼마? 2P 플러스 50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4P는 넘어가면 4P는 900에서 500을 빼니까 400이 되죠. 따라서 양변을 나눠주니까 100이 돼요. 균형 가격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100이 되겠고, 자,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보는 거죠. 얼마? 100을 또 대입시켜주면 900에 마이너스 200이죠. 그럼 이게 700이 되겠네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100만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500에서 700으로 200만큼 증가한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균형은요, 항상 균형이란 용어가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다 얘기죠. 자, 포인트 4 거미집 이론인데, 자, 또 박스 25회 시험에 출제된 1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자, 25회 시험에 출제된 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르는 동태적인 우리가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의 모형 형태를 말하는데, 자, A 부동산 시장이 나오죠. 자, A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는 EP. 자, EP는 500-QD. QD는 수요량이거든요. 그럼 이건 수요 함수가 되겠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50-2분의 1 QD가 되겠고, 자, 그리고 공급은 3P는 300 플러스 4QS가 되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P는 100 플러스 3분의 4 QS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게 P가 이렇게는 주어지거든요. P, Q. P가 Y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Y는 A 플러스 BX인데, 이때 우리가 Y는 가격이 Y축이고 우리는 거래량이 S축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가? 요 앞에 있는 이 B가 기울기라는 거. 앞에 있는 이 B가 기울기다. 그러면 Q 앞에 있는 게 기울기라는 거. 그럼 Q 앞에 있는 게 요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죠.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인데 문제는 요 기울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우리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다. 자, 이 말이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대. 그림을 그리면 이런데 그러면 이 점이 바로 균형이거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그럼 이 점은 불균형이죠.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이런 형태를 수렴형이다. 자, 수렴형.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은 수렴형. 그림은 이런 형태가 나오죠. 이게 A입니다. A. A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B는 어떻게 나온다? 그럼 B는 거기에 봤더니 P리꼬르는 400 플러스 400 마이너스 2QD가 주어졌고 자 그리고 이 P리꼬르는 100 플러스 4QS인데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P는 50 플러스 2QX다. 자, 또 여기 Q 앞에 있는 게 여기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럴 때는 리꼬르가 나오면 순환형이라고 해요. 순환형. 자, 그러면 순환형 형태의 그림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 자, 순환형은 이런 형태. PQ가 지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순환형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이 점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게 바로 순환형의 형태. 자, 이것은 우리가 B 형태의 그림, 이것은 A 형태의 그림인데 그래서 A는 수렴형, B는 순환형.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으면 순환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은 그림이 이런 형태인 수렴형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선 한번 또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보기를 하나 볼까? 이번엔 기울기로 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 A, B, 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보는 거죠. 자, 1번 문제 보면은, 자, A는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8,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0.6.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보다 크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야. 이런 형태는 어떻게 돼? 점점 요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벗어나죠. 균형에서 벗어나서 이탈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산형이다. 그러면 A는 발산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큰 발산형. 자, B는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죠. 자, 절대값이 같으면 이런 형태. 절대값이 같으면은 이런 형태.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형.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같으면 이렇게 순환형이야. 자, 그런데 이 C는 어떤 형태냐? C. 자, C를 봤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1인데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죠. 자, 이때 이 점이 균형이잖아요. 그럼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형으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는 우리가 C는 무슨 형태? 수렴형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수렴형일 때는 뭐죠? 수렴형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탄력적일 때는 수렴형이다. 수탄수고. 자, 발산형일 때는 어떻게 돼? 발산형은 공급이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자, 공급 곡선이 완만하면 탄력적. 그래서 이때는 공탄발로 암기하면 되죠.
수탄수 공탄발로 암기하면 훨씬 더 쉽게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니꼬르 같으면 순환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자, A 부동산 수익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죠. 그럼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럼 수탄수, A는 수렴형이야. A는 수렴형. 그리고 B는 뭐야? B는 수익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탄력적이죠. 공탄발. B는 발산형입니다.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을 알면은 쉽게 구할 수 있죠. 2번에 또 1번이 정답이죠.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자, 수렴형은 뭐죠? 수탄수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야. 그러면 그 수익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탄력적이죠. 그래서 화살표가 A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야겠죠. 화살표하면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수렴형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걸 찾았더니 3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다는 걸 알면 부동호 방향 반대입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렴형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렴형이다. 자, 수렴형일 때는 어떻게 나오죠? 수렴형일 때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우리 요게 크죠? 그럼 탄력성은 반대다. 역관계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은 역관계니까 부동방향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렴형은.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랑 항상 부동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29회 출제된 4번 문제가 또 있죠. 자, 4번 문제 29회 시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자, A에서는 A 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이번엔 QD는 100-P로 주어졌어. 그리고 EQS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로 주어졌다. 그러면 QS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분의 1 P로 주어졌어요. A 주어졌죠. 이때 여러분 요거가 다르죠. 요 앞에는 Q리꼬르로 주었잖아요. P리꼬르 주었는데 이번엔 Q리꼬르 주었어요. 여기 앞엔 P. 근데 이렇게 주어질 때 요 P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앞에 요 25회와 다릅니다. 29회는 PQ가 바뀌었어요. 이때 요 P 앞에 있는 게 탄력성이야. 그러면 탄력성은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으로 가면 돼.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으로 가면 돼. 수익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뭘로 간다? 절대값으로 간다. 절대값. 응?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의 절대값으로 오라는 얘기지. 또 요 앞에 있는 요 플러스 2분의 1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러분 수익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쓰죠. 어디가 크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디가 커요, 지금? 요게 크죠. 수익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럼 수탄수, 수렴형이네. 그래서 이때는 무슨 형태? 수렴형, 수탄수잖아. 수탄수. 자, 이런 형태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완만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이런 경우에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때 이렇게 수렴형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 점점. 수렴형이죠. 수렴형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요? 자, B 시장에서는 QD는 500 마이너스 2P가 주어졌고 공급은 3Q
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가 주어졌죠. 그러면 QS는 마이너스 3분의 20 플러스 2P인데, 자, 앞에 또 요거 P 앞에 있는 게 탄력성이죠. 자, 마이너스 탄력성, 수위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겠고, 요거 또 탄력성 플러스 2죠. 서로 뭐다? 같네요. 수익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다. 하여튼 니꼬르가 나오면은 순환형이야. 자, 이렇게 니꼬르가 나오면은 순환형이 된다. 그래서 수렴형 순환형이고, 자, 그리고 또 A, B가 나오죠. 탄력성인데 A 부동산 가격이 얼마? 5% 상승을 했다.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수요가 4% 하락을 했다. 상품 두 개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인데 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8은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두 상품 A, B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관계. 보완제. A, B 두 상품은 보완제 관계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량은 줄어들죠. 그럼 프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커피 프림 두 상품은 보완제다. 자, 여러분이 자 25회는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29회는 이런 형태로 주어졌는데, 자, 그 보면서 기울기, 탄력성의 관계를 또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정보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박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은 40%로 알려져 있다. 이 토지의 1년 후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는 경우 8억 8천만 원, 들어서지 않는 경우 6억 6천만 원, 요구 수익률은 연 10%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죠. 신역사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른다. 자, 불확실성 하에서, 자,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봤더니 얼마가 나오죠? 신역사가 들어설 경우에는 8억 8천만 원. 자, 8억 8천만 원이 나오고, 신역사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 나오죠? 6억 6천만 원이 나온다. 6억 6천만 원. 자, 신역사가 우리가 들어설 가능성은 얼마냐? 자, 신역사가 우리가 들어설 가능성 40%? 40%면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죠. 자, 이 값이 얼마냐? 요걸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 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는, 자, 요거죠. 요 가격이 여기에 들어오는데 요걸 계산을 한 가격이 7억 4,800만 원이야. 자, 그래서 7억 4,8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7억 4,8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 0.1이고 1년 후 하니까 1승, 1.1로 나눠줘요. 자,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1.1로 나눠줬더니 6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6억 8천만 원이 나온다. 토지 소유자는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팔고자 할 것이고 또 투자자도 6억 8천만 원의 토지를 사고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확실성,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때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자, 8억 8천만 원인데 100% 확실하게 입수했죠. 그러니까 1이죠. 100% 확실하게 입수했으니까. 여기는 제로죠. 6억 6천만 원에서는
제로. 자, 그럼 8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이 8억 8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1년 후니까 1승이죠. 1.1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온다? 8억 원이 되겠죠. 8억 원. 자, 8억 원이 됐을 때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구하고자 하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 되죠. 자,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8억 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6억 8천만 원. 뺐더니 얼마 나온다? 우리는 1억, 우리가 2천만 원이 정보의 현재 가치죠. 1억 2천만 원이죠. 3번 정답이죠. 자, 이때 1년 후 관련해서 보고요. 자, 예제 문제도 요걸 알면은 쉽게 또 1년 후니까 풀고. 자, 이번은 또 하나 29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9회 출제된 2번 박스 문제를 하나 보는데 이건 2년 후로 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우선은 2년 후가 되죠. 또 불확실성. 자, 2년 후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 불확실성 하에서 이번은 1년 후가 아니라는 거. 뭐다? 2년 후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인데 이때 토지 가격은 복합 쇼핑몰이 우리가 개발되면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 자, 6억 500만 원이 되고, 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이 된다. 자, 이때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다. 50%. 그럼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가 되겠죠. 자, 3억 250만 원. 1억 5천 1억 5천 125만 원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해주면은 이제 얼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자, 요걸 더해줬더니 우리가 얼마가 나오느냐 했더니 우리가 4억 5,375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4억 우리가 375만 원이 나와요. 자,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10%, 0.1인데 2년 후니까 제곱이야. 여러분 1년 후일 때는 1승인데 2년 후에 4억 5,375만 원이 현재 얼마냐? 제곱을 해줘야죠. 그래서 1.21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2.21로 나눠줬더니 얼마냐? 3억 7,500만 원이 나온다. 자, 3억 7,500만 원이 우선 나온다. 자, 이번은 확실성 하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확실성 하에서 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다. 2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6억 500만 원에다가 3억 250만 원을 해주면 되죠. 요거는 얼마? 0이죠. 100% 확실하게 입수했잖아요. 네? 1. 그러니까 6억 500만 원이 되겠죠. 6억 5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자, 6억 500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10% 0.1이고 또 2년 후니까 2년 후에 6억 500만 원 현재 얼마냐? 1.21로 우선 또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주면 얼마 나온다? 5억 원이 되겠죠. 자, 5억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마찬가지. 자, 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자, 이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뺀 것을 말하죠. 이때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5억 원, 불확실성의 현재의 가치는 3억 7,500만 원을 빼줬더니 그럼 얼마 나온다? 정보의 현재 가치는 우리가 1억 2,5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1억 2,500만 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년 후 그리고 2년 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이 한번 몇 번 연습하면은 요령껏 우리가 또 풀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또 매년 또 출제되는 상권 분석 모형인데 또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